전북에서도 첫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첫 코로나 확진 환자는 철저한 통제 속의 원광대병원 음압병실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졸업식 풍경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방문조차 통제하는 학교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지연됐던 김제 스마트팜이 반대측과 전라북도의 합의로 본격적인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들어와 군산에 머물고 있는 62세 여성입니다. 더구나 이 여성이 군산 지역의 병원과 대형마트 같은 다중이용시설까지 다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추가 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첫 확진 환자인 62세 여성이 중국 우한에 머물다 청도공항을 통해 인천으로 입국한 건 지난 23일. 서울에서 하루 머문 뒤 25일 군산의 아들 집으로 내려왔고 발열과 기침 증세로 27일 군산의 한 내과에서 감기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군산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으로 나오자 주변 식당과 대형 마트 등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여기서 확진 판정을 받아 결국 원광대 격리병상에 입원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신 분인지 잘 몰랐고 아드님이 동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 선생님에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관계로 그 당시에는 인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환자가 들렀던 병원은 의료진이 업무에서 배제되면서 폐쇄됐고 신세계 측도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이마트 군산점의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이 환자의 동선을 파악해 밀접 접촉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군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는 등 확산을 막는 데 행정력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동선이라든가 이런 걸 누락시키지 말고 투명하게 신속하게 도민들에게 제공해서 불안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지만 이 확진자가 우한공항을 거쳐 청도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고 1차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양성으로 확진됐다는 점에서 검역 체계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이 환자는 현재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마련된 원광대 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정현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원광대학교 병원입니다. 정확히는 권역외상센터 건물 앞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7층짜리 건물인데 이곳 5층에 음압병실 3곳이 있습니다. 이 중 한 병실에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62살 여성이 격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방역복을 입은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곳 음압병실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1층은 건강검진센터, 2층은 응급실, 3층 외상중환자실, 4층 응급병동, 5층에도 외상병동이 꾸려져 있는데 5층 음압병실은 직통, 그러니까 전용 엘리베이터를 따로 둔 만큼 오가는 통로 자체가 철저하게 분리돼 있습니다. 한 명의 감염내과 전문의 그리고 3교대로 간호사가 돌아가면서 이 환자를 돌봅니다. 이들은 확진자 치료를 전담하는데 다른 업무에서는 완전히 배제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환자는 고열과 기침, 인후통 그리고 가래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병원은 주출입구 그리고 응급실 문을 제외하고는 다른 문들은 모두 폐쇄한 상태입니다. 혹시 열이 있는 방문객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있고 손 소독제를 사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어제부터 입원 환자당 한 명의 방문객을 제외하고는 모든 출입객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북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 문제 담당하고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하원호 기자. 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확진자가 그동안 어디를 방문했고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이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60대 환자는 25일 군산에 와서 26일까지 집에만 머물렀다고 합니다. 아들 혼자 살고 있는 집이어서 다른 가족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군산의 한 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엔 아들만 들렀습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니까 28일엔 군산 보건소를 들렀다가 군산 의료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는데 그곳은 선별 진료소와 격리병실이기 때문에 일반 환자 접촉자는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9일이 문제인데요. 점심 때 군산 시내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고 저녁에는 이마트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이 동선도 아들의 진술이어서 사실 충분치는 않습니다. 보건당국은 휴대전화,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히 살펴본 뒤에 시간대까지 특정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환자가 당초 1차 검사 때는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만약 그때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바로 격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텐데 왜 1차 검사 때는 음성 판정이 나온 겁니까? 보건당국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어떤 검사도 100% 확실한 검사는 없다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건 세포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하는 건데 현재 검사는 가래와 후두 쪽 점막을 긁어내는 방식이어서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들어있거나 양이 너무 적으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검사자가 얼마나 검체를 정확하게 채취했느냐, 숙련도에 따라서도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확진자는 우한에서 지금 들어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전수조사해라 이렇게 지금 특별 지시를 내렸는데 왜 조사에서 빠졌습니까? 이 확진자가 청도공항을 통해서 국내에 입국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사업차 우한에 머물렀는데 공항이 폐쇄된다고 하니까 앞당겨 출국하려고 청도공항을 경유해 나온 걸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뼈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중국 어느 공항을 이용했는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 27일까지는 우한공항 입국 환자만 정보가 제공됐습니다. 이 환자가 군산에 내과를 간 게 27일이었는데 이 때문에 의료진도 몰랐던 겁니다. 또 환자와 보호자도 중국 우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의료진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지금 정부나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 확진자가 접촉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분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 이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정부가 지금 어떤 대책 갖고 있습니까? 네, 보건당국이 가장 집중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확진자가 마트나 식당 다니면서 마스크를 썼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요. 보건당국은 CCTV까지 다 확인해서 밀접 접촉자를 찾아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또 2차, 3차 감염자가 나온다면 현재 80여 명인 도내 능동감시 대상자가 많게는 수백 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하은홍 기자였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졸업식이 시작됐지만 과거처럼 북적거리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탓에 축하객 방문은 통제한 채 강당 대신 교실에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졸업식이 열린 전주의 한 고등학교. 교문에는 외부인을 통제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입니다. 학부모 등 축하객은 찾아볼 수 없어 한산하기만 합니다. 이 시간에는 학부모님도 많이 오셔야 되고 많이 지금 소모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부모님도 안 오시지 학생들도 그냥 들어가지 하니까 꽃장사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학부모의 출입이 차단된 채 교실에서 간략한 졸업식이 치러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면서 졸업장을 나눠주고 직접 기타를 치고 작별 노래를 불러주며 아쉬움을 달랩니다. 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여자친구 데려와가지고 꽃다발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아가지고 좀 서운한데요. 국가 비상사태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우석고등학생들 졸업 축하합니다. 특히 3학년 1반 학생들 화이팅! 졸업생들은 운동장에 모여 사진을 찍고 축소된 졸업식이 서운하기도 하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아까 데려다 주시고 가셨어요. 아쉽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또 예방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또 다른 고등학교 역시 축하객과 초청 인사 없이 짧고 작게 졸업식을 진행했습니다. 졸업생들은 대강당이 아닌 교장실에서 상장을 전달받은 뒤 반별로 교실에서 졸업과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졸업식 풍속도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군산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군산 지역 모든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갑니다. 군산시는 어린이집 206곳에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휴원을 통보하고 맞벌이 부부 등 부득이한 경우만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돌보도록 했습니다. 군산공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군산공항은 위기 대응 단계를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하고 오늘부터 군산 검역소 협조 아래 열화상 카메라를 배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취임식을 예고한 익산시 체육회장이 비판 여론이 커지자 뒤늦게 취임식을 취소했습니다. 익산시 체육회는 다음 달 4일 조장희 신임 익산시 체육회장 취임식을 익산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비난 여론이 커지자 취임식을 뒤늦게 취소했습니다. 찬반 갈등으로 그동안 지연됐던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재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반대 측과 전라북도가 치열한 논의 끝에 조성 방식에 합의한 것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송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8월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대상지로 선정된 곳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벌써 스마트팜이 가동되고 있어야 하지만 이제서야 털을 닫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가 주민 생활 기반과 멸종위기 식물인 동미나리와 물고사리의 서식지를 파괴한다며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찬반 갈등 1년 6개월 만에 스마트팜 조성 합의안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주민을 위해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고 금강과 용암천 용수를 사용하기로 했고 스마트팜 밸리를 생태공원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환경을 조금이라도 파괴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건설하는데 협력하고자 합니다. 또 동미나리 대체 습지와 물고사리 원형 보전지를 만들고 유수지가 습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래 계획보다 10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생태 습지의 가치와 기능들을 유지한 상태에서 미래농업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합의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전라북도와 김제시는 창업 보육센터와 실증단지, 임대단지로 이루어진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내년까지 조성해 농생명 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합의안을 반영하기 위해선 실시 계획을 변경하고 사업비를 조정해야 해 이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JTBC 뉴스 송창룡입니다.